이혼 법정입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2억 5천만 원. 내가 당신 친정에 빌려준 돈이야. 한 푼도 안 갚았잖아.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차용증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가방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아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판사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12년 결혼 생활에 진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12년 전, 한재혁은 30살이었습니다. 중견기업 영업부에서 촉망받는 직원이었습니다. 아내 김은지는 어린이집 교사였습니다. 결혼 3년 차, 은지 아버지 김정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음식점을 운영하던 장인어른이 보증을 잘못 썼습니다. 빚이 2억 5천만 원.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장모님은 울었습니다. 노후에 살 집마저 잃게 생겼다. 은지는 밤새 울었습니다. 재혁은 은지의 눈물을 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다음 날, 재혁은 적금을 해지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마련해서 장인어른 앞에 내밀었습니다. 김정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위, 이 은혜를 어떻게? 재혁은 웃었습니다. 가족인데요. 대신 차용증 하나만 쓰시죠. 형식적인 겁니다. 김정수 씨는 고개를 숙이고 차용증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은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평생 잊지 않을게. 재혁은 대견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하는 힘이 됩니다. 차용증에는 이자율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김정수 씨는 안심했습니다. 사위가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재혁은 차용증 사본을 따로 보관했습니다. 그의 서랍 깊숙한 곳, 잠금 장치가 달린 파일함에. 그날부터 이 차용증은 재혁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재혁은 달라졌습니다. 차용증을 써준 그날부터 은지가 새 옷을 사면 말했습니다. 당신 친정빚도 못 갚으면서 옷은 사? 은지가 친구를 만나러 가면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친정빚이나 갚지? 은지가 힘들다고 하면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친정 살려줬잖아.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2억 5천이라는 숫자가 은지의 목을 조였습니다. 은지는 어린이집 월급 외에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카페에서, 편의점에서, 학원에서 번 돈을 모아 친정빚을 갚으려 했습니다. 매달 김정수 씨는 은지에게 50만 원씩 보냈습니다. 식당 설거지를 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은지는 그 돈을 재혁 통장에 넣었습니다. 이번 달 50만 원이야? 재혁은 통장을 확인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50만 원. 2억 5천을 50만 원씩 갚으면 몇 년이야? 하지만 김정수 씨는 50만 원 외에도 따로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재혁의 개인 계좌로 매달 100만 원씩. 사위한테 직접 갚아야 도리지. 김정수 씨는 재혁에게 현금 봉투를 건넸습니다. 명절마다, 생일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재혁은 그 돈을 받으면서 은지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지 앞에서는 여전히 한 푼도 안 갚는다고 했습니다. 은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친정 때문에 남편에게 빚진 여자. 그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은지의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다가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언제 이 빚을 다 갚지? 그런데 은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김정수 씨가 보낸 돈의 총액은 이미 1억 8천만 원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결혼 10년 차. 은지는 남편의 양복에서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자신이 쓰지 않는 향수. 달콤하고 젊은 냄새였습니다. 재혁은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주말 출근도 늘었습니다. 전화기에는 항상 잠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지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물어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친정빚 때문에 이 사람한테 짐인데. 어느 날 밤, 재혁의 카드 명세서가 날아왔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명품 매장. 한 달에 300만 원씩 쓰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명세서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는 커피 한 잔도 사치라고 하면서 은지의 동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은지 씨. 어제 강남역 근처에서 은지 씨 남편 봤어요. 젊은 여자랑 같이 있던데? 은지는 웃었습니다. 회사 동료겠죠? 하지만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재혁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미라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은지는 그 이름을 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 빚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은지가 모르는 사실이 또 있었습니다. 재혁이 그 여자에게 쓴 돈. 그 출처는 김정수 씨가 갚아온 돈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식당 설거지하며 모은 돈으로. 사위는 젊은 여자와 호텔에 갔습니다. 결혼 11년 차의 어느 저녁. 재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은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왜? 성격 차이. 은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미라 씨 때문이지? 재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향수 냄새. 카드 명세서. 야근 핑계. 다 알고 있었어. 재혁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 나 바람 폈다. 근데 왜 그랬는지 알아? 당신이 집에서 맨날 한숨만 쉬고 우울한 얼굴만 하고 있으니까. 은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재혁이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이혼하는 건 좋은데. 조건이 있어? 당신 친정에 빌려준 2억 5천만 원. 한 푼도 안 갚았으니까 이혼할 때 다 갚아.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차용증 있잖아. 법적으로 유효해. 안 갚으면 당신 친정 상대로 소송 걸겠어. 은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68세의 아버지가 아직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어머니는 무릎이 아파서 걷는 것도 힘듭니다. 그 부모님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12년 동안 당신 때문에 살았어. 당신이 빚을 무기로 삼으니까? 근데 이제 이혼까지 하면서 그 돈으로 협박해? 재혁은 비웃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지. 빌려준 돈 돌려받겠다는 게 뭐가 잘못이야? 은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은지는 변호사와 상담한 뒤 친정에 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이혼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김정수 씨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좁은 방에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지 결혼식 사진. 아빠. 나 이혼해. 김정수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라면을 끓이던 손이. 왜? 사위가 뭘 잘못했어? 은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위가 바람을 폈다고. 12년간 빚을 무기로 나를 지배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성격 차이야. 김정수 씨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방구석 장롱을 열었습니다.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봉투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게 뭐야? 아빠. 사위한테 갚은 돈 영수증이야.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봉투마다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100만 원. 2015년 5월 150만 원. 2016년 설 200만 원. 매달, 매 명절, 빠짐없이. 아빠, 이걸 언제부터? 빌린 직후부터. 매달 사위한테 직접 갚았어. 현금으로. 은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하나하나 세었습니다. 10년간의 기록. 총액을 계산했습니다. 은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아빠, 이거 3억이 넘어. 김정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금 2억 5천에. 이자라고 생각하고 5천만 원 더 갚았어. 근데 사위가 영수증을 안 써줘서. 내가 따로 적어둔 거야?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재혁이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 아빠가 돈 갚는다고? 나한테는 맨날 한 푼도 안 갚는다고 했어. 김정수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68세 노인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모은 돈을 그 자식이 안 받았다고 했어? 은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원룸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이혼 재판 당일. 재혁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다려 입고 왔습니다. 옆에는 새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하십시오. 재혁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 한재혁은 피고의 친정에 2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현재까지 상환받지 못했습니다.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차용증이 판사에게 전달됐습니다. 재혁이 은지를 봤습니다.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십시오. 은지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은 세 가지 증거를 제출합니다. 첫 번째. 김정수 씨가 10년간 기록한 현금 지급 내역서. 날짜. 금액. 장소가 빼곡히 적힌 수첩. 재혁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일방적인 기록이잖아. 내가 받은 적 없어. 두 번째. 재혁 명의 개인 계좌 입출금 내역. 은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남편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김정수 씨가 현금을 전달한 날짜와 일치하는 입금 내역이 확인됩니다. 총 127건. 합계 3억 820만 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내 월급이야. 월급 입금일과 다른 날짜에 현금 입금된 내역입니다. 재판장님. 세 번째. 재혁의 카드 사용 내역. 김정수 씨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원고는 호텔, 고급 레스토랑, 명품 매장에서 해당 금액을 소비했습니다. 불륜 상대 강미라 씨와의 지출로 확인됩니다. 재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사생활 침해야. 판사가 재혁을 제지했습니다. 은지가 처음으로 재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한테 빌려준 2억 5천. 아버지는 10년 동안 3억이 넘게 갚았어. 당신은 그 돈으로 다른 여자 만났고. 재혁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재혁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친정 대여금 2억 5천만 원에 대해
김정수 씨의 상환 기록과 재혁 계좌의 입금 내역이 일치함을 인정했습니다. 이미 원금을 초과 상환한 것으로 판단. 재혁의 추가 청구는 기각. 오히려 초과 지급분 5천만 원은 은지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재혁의 외도가 인정되어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분할에서도 은지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혁은 법원 복도에서 벽을 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 그의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항소해도 어렵습니다. 재혁은 주저앉았습니다. 2억 5천으로 12년간 아내를 지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돈은 이미 갚아져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허리 숙여 건넨 현금 봉투를 재혁은 다른 여자에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은지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입구에 김정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불안한 얼굴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결과가 어떻게 됐어? 이겼어. 김정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잘 됐다. 은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10년간 설거지를 하며 돈을 모은 손. 그 돈이 사위의 외도 자금이 된 줄도 모르고. 아빠. 미안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미안해할 일 아니야? 두 사람은 법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2월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은지는 가방에서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돌려받은 원본. 12년간 은지를 옥죄는 그 종이 은지가 차용증을 찢었습니다. 1번, 2번, 4번. 종이 조각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김정수 씨가 딸을 봤습니다. 은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설거지 그만해도 돼. 김정수 씨는 대답 대신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법원 앞 벤치에서 아버지와 딸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